중고책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품절됐는데 얘가 10배 이상 넘게 받는 책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 큰일 났다.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의 인사이트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책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독자들을 찾는 책이야, 이게. 네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레시피, 투두를 줄게. 오늘 당장 뭘 해야 될지 그렇게 짚어준 것 같아요. 한번 구글링을 해봤는데 별점이 4점 초중반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두께도 약간 성격책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두께가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나 처음에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본이라고 해서 받긴 받았어요. 근데 너무 워낙에나 유명한 책이고 중고책 시장에서 나오자마자 품절됐는데 얘가 10배 이상 넘게 받는 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이유가 뭔가? 결국엔 돈 버는 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투두리스트가 정확하게 실려져 있는. 맞습니다. 동네 사장님들도 그렇고 일반 소기업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책은 이론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이제 허리 통증 줄이는 3가지 방법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방법만 알려준 게 돼서 사람들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서가지고 가령 이제 이렇게 해서 허리가 낫는 동작을 실제 보여주면 투두를 해주면 액션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쉽게 이해를 하고 본인도 따라하고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고 그게 투두리스트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책이 이런 책이다 이제 그렇게 보셨을 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정확하게 뭘 해라, 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실행론을 좀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고마운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냐 이런 거를 이제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이런 책들은 아마 진짜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 잘 나오는 분들은 책 잘 안 찾아보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잘 된 줄 알고 안 찾아보고 데스밸리에 가야지만 뭔가 이제 강의를 듣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런 책도 이제 떠들어보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책들은 그래서 매출이 갈급한 분들이 보신다 그런 점이에요. 근데 아마 많이 헤매실 거예요. 이 책이 보니까 두께도 장난이 아닌데 목차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 문제만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책들을 찾아보시는 걸 권하는 편인데 이런 거죠. 혹시 매출이 일어나는 그 원리는 알고 있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에 제가 이제 싸가지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유입이 돼야죠. 먼저 딱 돼야지. 그 다음에 유입이 된 그 안에서 그 풀에서 뭔가 전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보통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지 2개를 다 잘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내용이 되게 많다는 평가도 많았어요. 유입하고 전환 이 2개를 다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길더라고요. 이거는 백과사전식으로 써야 될 책이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 목차를 그때 책장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지. 정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리뷰를 얻는 방법, 참고인의 추천, 추천글의 용도를 변경해라, 리뷰를 작성해라, 주고받아라. 되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실행을 딱 알려주는 책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서는 없었거든요. 사실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저도 이제 사실 배운 게 좀 많아요. 제 책도 쉽게 쓴다고 쉽게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 되게 짤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짤막하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이짓해. 그럼 이런 결과 얻을 거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 근데 이런 내용으로 길게 못 써요. 책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써보다 보면 내용을 좀 풀어내면서 설명하면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4줄 5줄 만에 탁탁탁탁 짚어주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물론 100% 다 좋은 내용이냐? 그건 좀 아니죠. 왜냐면 자기만의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사람마다 보는 시각도 틀리고 내 상황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돈 쓰면 된다. 어느 정도 여기에다 돈을 써라. 내가 그거를 못할 수 있고 변단지 뭐 이런 얘기도 다 들어있는데 근데 다리가 아프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뽑았을 수 있는데 그 전략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께가 이러니까 상당히 많다. 보통 전략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간혹가다 있던데 200페이지? 많아봐야 200~3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그렇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것만 적어놨을 때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근데 저자가 대한민국 분이 아니셔서 이분 큰일 났다.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의 인사이트를 다행히 이분 어디 계시는 분인지 제가 못 봤는데 나이가 꽤 되셔요? 이분이 한 60년생? 그리고 이제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시고 기업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몇십 년 됐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마침 책 띠지에도 보면은 국내 굴지의 저자 우리 오두환 대표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또 강력 추천사까지 써주신 책이라 저는 근데 이 내용들을 저희 직원한테도 좀 보게끔 했거든요. 좋다고 하십니까? 예, 좋다고 해요. 실제로 바로 실행이 가능하니까 제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알겠는데 그 내용을 실행하려고 했더니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대표님의 책은? 네네. 정보의 파란증이 나 쉽게 썼는데 되게 뭐 8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딱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이런 결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좀 더 싫어하는 문화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안타깝긴 한데. 네, 하도 쇼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냥 보면 바로 휙휙휙휙 넘기는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네. 골치 아픈 어떤 활자화된 책 같은 건 잘 안 읽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 고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생각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대표님 생각하시는 힘이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은데 만나서 뵐 때마다 이렇게 되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지식의 양이 엄청나다. 이기는 거야? 이런 책을 찾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또 이거 오해하실까봐. 대부분의 이제 현업에서 소상공인에 계신 분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내가 당장 뭐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뭐 세무도 내가 하고 노무도 내가 하고 인사 계약서도 내가 써야 되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눈 꽂을 시간도 없는데 책을 거기서 보고 거기에서 또 마케팅 공부를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직원들도 근데 사실 직원이면은 연구할 시간이 있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도 바쁘잖아요. 바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냥 그때그때마다 넘겨가면서 제가 사실 그렇게 봤거든요. 이 책도 제가 필요한 부분이 뭐지? 그러니까 진짜로 사전 보듯이 우리가 사전의 내용 혹시 다 읽으시나요? 필요한 것만 쏙쏙 발췌해서 보죠. 그쵸. 예. 그냥 딱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저는. 한글 사전을 보는데 그 내용을 쭉 담아서 이렇게 정독으로 읽는다 그러면 미친. 다 보면 이상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있긴 있죠. 예. 학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이 보시기 편한 책이 아닐까. 저는 이 책 좋진 않다고 봐요. 이런 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출판사 대표님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책이 근데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마냥 나한테 다 맞는 내용만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또 새로 알고 이해되는 내용도 있고 유입하고 이 전환 측면에서도 그런데 내가 지금 뭐가 이제 잘 팔려 나가고 있다면 잘 팔려 나가지만 매출이 내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유입을 당연히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템이 좋다는 거니까 그 자체가. 근데 반대로 나는 유입은 잘 되고 있는데 전환이 안 되는 경우. 가령 이제 쉬운 예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인데 뭐 50만 유튜버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지도랑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분인데 자기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광고 수수료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매출은 안 나오고 전환할 아이템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빵꾸난 어떤 요소가 뭔지 유입인지 아니면 전환단인지 이 둘 중에서 필요한 거를 먼저 찾아서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목차도 보면 이게 너무 쉽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꺼내서 이거 다이렉트 메일 보내는 방법이 뭔가 아니면 잠재 고객을 충당 고객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마케팅 메시지가 영 딜딜한데 아주 뾰족하게 만드는 방법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브랜딩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우리 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없어요.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시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든지 간에 책에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도만 말씀을 해드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첫 번째 이제 전략. 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전술보다 왜 전략인지 그리고 우리 사업의 미션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게 없으면 힘들 때 사업이 잘 될 때만 있진 않지 않습니까? 오 대표님께서도 그쵸. 지금 엄청 날아가시긴 하는데 언제가 또 잘못되는 건 아니고 약간 정체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했던 전략, 그다음에 내가 이제 시장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려고 마음 먹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게 적혀 있어야지 나중에 포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봤어요. 저는 내 고객이 어디 있고 이 고객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이것도 유입단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분들을 찾고 이분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채널에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면 웹사이트도 있고 광고도 있고 네이버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유료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뭐 PR 언론사나 아니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유명한 블로거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인맥관계를 잘 이제 조성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온라인에다 컨텐츠를 게시를 하면 나를 몰랐던 사람들도 영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알게 되고 또 제가 문제 해결책을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다 보니 이분들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이 책에 쓰여 있거든요. 무료 전략도 굉장히 강력하다. 추천 마케팅 이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런 분들이 예비 고객이나 잠재 고객이 됐을 때 마지막에 이제 마케팅의 목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단골 고객이 돼서 단골 고객이 뭐가 좋냐면 이제 충성 고객으로 돼서 추천을 해준다는 거더라고요. 이 책에서 가장 그래서 강조하는 게 지금까지 유입이었다면 말씀하신 이 추천이 바로 이 전환 전략의 핵심이다. 핵심. 이 책에서 이 존 제인스라는 저자가 이제 그렇게 목록 강조하는 제발 추천받는 사업을 만들어 추천받을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저자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저도 이제 봤습니다. 이 추천이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배경이
워낙에 무효한 게 사실은 지인 추천보다 좋은 마케팅 전략은 없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보통 모르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인한테 물어볼 거고 네. 아는 것도 인터넷으로 검색은 해보겠지만 야 거기가 훨씬 좋대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웬만하면 사거든요. 지인이 그 신뢰도가 있는 경우에 우리 이제 PD님이랑 오늘 같이 왔잖아요 여기. 네. 근데 제가 우리 PD님이 최근에 이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은평구 이제 금평구죠. 여기를 말씀드렸더니 PD님은 생전에 은평구에 와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몇 억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은평구로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사기꾼이었으면 제 말 안 믿었겠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도 이제 있고 다행히 제가 이제 잘 감추고 있는데 저를 믿기도 한다는 점. 근데 그런 사람이 보통 지인이라고 표현하니까요. 예. 믿지 못하는 놈을 갖다 지인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인 추천을 통해 가지고 예. 제가 실사례예요. 이게 바로 엊그제 이야기고 오. 은평구에 이사 오기로 하셨어요. 야 아. 지인 추천 이렇게 무섭다. 이 책이 진짜 이걸 간파를 하고 추천 고객을 한 1000명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거의 뭐 3대가 먹고 산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봤습니다. 실제도 맞고. 추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추천을 하고 나서 추천 얘기 역으로 자료를 받아라. 추천해주면 고맙다 이게 아니라 자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쉽게 추천해라 그래서 서한을 발송하고 다시 추천 제안서를 동봉해서 형식의 엽서 4장을 보냅니다. 이거 되게 구체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명함을 보내주세요. 그럼 명함을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펜도 보내주세요. 로고가 담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는 펜까지는 굳이 라고 하면은 펜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 가능한 거죠. 나만의 DIY. 너무 좋네요. 실행 전략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읽어보고 여기서 너가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서 그것만 나중에 또 봐라. 그리고 우리랑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저희 회사랑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시간을 안 끌어놨어요. 보시면 딱 요 정도인데 한 장에 한 3, 4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엽서에 다른 용도 해서 4가지, 5가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사전이라는 그런 개념까지 제가 좀 썼던 것 같은데 이게 기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원서다 보니까 네. 워낙 유명했던 책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번역을 해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다소 이제 문장이 읽다가 약간 좀 번역체 같은 느낌이 난다. 요런 것도 사실은 있어요. 요즘 그 엄청 잘 나가는 책 그 뭐죠 그 도둑 맞은 집중력 지금 국내 7위 하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의 첫 번째 댓글이 뭐냐면 이 책은 집중력을 다루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집중력을 망친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집중력을 다루는 책이 번역되면 있죠. 예, 맞아요. 근데 이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못 느꼈거든요, 별로.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고 네. 또 저자이시다 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딱딱 끊어놨어요, 보니까. 이분이 할 때 번역이 이렇게 긴다 싶으면은 그냥 끊어놓은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이 잘 맞더라고요. 할 말만 딱 이렇게 하는. 아마 분명히 이 책에 댓글 악플이 달린다면 분명히 그거 달릴 거예요. 번역 조금, 그 다음에 정보가 너무 많다.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댓글이 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백과사전이라 그렇습니다. 유입이랑 전환, 그래서 매출을 상승시키는 1인 기업이든 스몰 비즈니스든 그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에서 딱 필요한 것만 의시라고 나온 책이니까 그렇게 용도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푸르륵 한번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백과사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요리책에 가깝네요. 요리책?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식을 본다 그러면은 쭉 이렇게 1번부터 메뉴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내가 오늘 갈비찜을 하고 싶은데 한 개 그걸 음식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개를 다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훑어보다가 내가 그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가서 이런 요리도 있네 한번 볼 정도는 필요하니까 요리책 보듯이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 아 이런 요리도 있네, 이런 요리도 있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그 요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날 때 그때 딱 갖고 오면은 너무 찰진 비유다. 요리책 백화점만 난 것 같아요. 훨씬 낫습니다. 백과사전 듣기만 해도 벌써 골치가 아픈데 요리책 레시피 이렇게 하는 거 괜찮네. 이거 김치찌개 필요하면 김치찌개 뭐 레시피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자꾸 이 책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독자들을 찾는 책이야 이게. 네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레시피, 투두를 줄게. 오늘 당장 뭘 해야 될지 그렇게 짚어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아마존에서 17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마존 말씀하셨길래 저도 한번 구글링을 해봤는데 별점이 4점 초중반쯤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까지 쓰여 있는 뭐 댓글들을 봐도 나쁘다는 글은 거의 못 보고 웬만하면 다 이제 좋다, 많이 도움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책들이 입맛에 맞는 내용만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책도 뭐 호불호가 분명히 많이 갈릴 책이라고 보고 이 책은 이 책대로 다룬 내용이 있고 최근에 나온 책들도 실은 보면은 이 책이 약간 시간장 같은 역할도 좀 했다고 보는 게 여기에서 좀 내용이 또 추가돼서 나가는 책들이 많거든요. 저같이 이제 책 콜렉터들은 웬만한 책들은 다 보기 때문에 요런 거랑 맥락이 비슷하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없었던 책이잖아요. 절판된 책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이거 번역하는 데까지 참 공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오 대표님께서 실제 여기다가 이제 서평을 쓰셨더라고요. 혹시 책을 읽고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내용을 많이 쓰셨어요. 책 제목을 보고 읽었죠. 갸우뚱했는가?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암암리에 비싸게 팔리던 이 책이 재출간돼서 너무 기쁘다. 우리 마케팅 담당자들한테도 반드시 읽히게 하고 싶다. 이렇게 서평을 쓰셨어요. 맞아요. 줬어요 실제로 몇 명한테. 오. 제가 이거 읽어보라고. 처음에는 이거 책으로 안 주고 예. 파일로 파일로 받았어요. 받아갖고 저 보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 몇 명한테 마케팅 실무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장님이나 뭐 이런 몇몇 분들 그리고 출판 직원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우리 이거 써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전 너무 좋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덕테이프가 뭐예요? 내가 또 물어볼까 또 찾아봤지 또. 근데 서양 분들이 되게 덕테이프라고 하면 아주 숭배를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테이프인데 그냥 테이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탄 맞고 이러면 이제 신체 일부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이어. 그래서 이 테이프를 붙여오면 이게 이어져요.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 테이프인 거예요. 완전 강력하네요. 예. 이 아마 존 젠스 이 저자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마케팅 책의 제목을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확 달라붙는, 쫙 잡아주는 그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이게 심지어 밑에 보트가 터지고 배가 구멍이 나도 이걸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선 덕테이프라고 하면 딱 머리에 박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더라고요. 야, 역시 전문가. 저도 이제 서평을 쓰긴 했는데 저는 끝에다 뭐라고 썼냐면 외할아버지 같은 책이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마 뜬금없다 생각해서 아마 그 표현을 삭제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외가댁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네 놀러 가면 할아버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시잖아요. 손자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얘기도 해주고 마련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장난감도 주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발췌독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는 사탕 뭐 요리 레시피처럼 마치 외할아버지처럼 다 이제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서평 쓰기도 했어요. 대표님이 들으시면 반성하셔야 돼. 아니 맨날 천편일적인 표현만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대체. 외할아버지는 출판사에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반성합니다. 아니. 내가 반성한다. 뭐 그래 대가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또 이제 글 얘기가 나오면은 글천계 대표님이 또 최고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사람이죠 제가. 저도 추천사를 썼지만 뭐 대표님도 추천사를 같이 써주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책이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응원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하고. 정말 치트키 같은 책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안에 다 집대성 돼 있어요. 이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다.